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받았습니다.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돈을 준 게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인 걸 오늘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영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이 커지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사 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었고 이재명 대표가 작년 9월에 구속을 면하긴 했지만 이른바 3대 영장 혐의에 이번에 언급이 된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야심차게 띄운 게 바로 2인 지도체제, 그러니까 대략 예를 들면 반장, 부반장, 반장이 없어지면 부반장이 또 이어지는 이 얘기를 두고 이거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SNS에 최근 관련 정책글이 아니라 다른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이 된 한 사람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 대중적인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팬카페도 4.5배 증가해서 18,000명에서 8만 명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위원장에게는 팬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부르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오건 안 나오건 그거는 국민과 당을 위해서지 개인을 위해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팬덤이 두텁고 국민을 위하면 나올 수 있다는 게 한지아 의원의 얘기였는데요. 오늘 오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랜만에 쓴 SNS 글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가 6월 6일 현충일이었고 연평해전의 영웅 한상국 선사님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동화책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제게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네요. 좋은 동화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연평해전 한상국 상사를 다룬 동화책이 나온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거를 좀 더 붐업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글을 올렸고 실제로 이현정 의원님 온라인에서 저 동화책 관련 얘기가 좀 뜨겁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상국 이 연평해전의 영웅입니다. 2002년도죠. 6월 29일 날 NL을 침범한 북한군을 상대로 해서 작전을 벌이다가 이게 이제 참수리 고속정의 당시에 이제 조타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사를 했는데요. 이분에 대한 이제 지금 추모를 하는 그 만화책이 이제 만들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이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분들을 아마 만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만화책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펀딩 작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동화책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펀딩 작업을 한다라는 걸 이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알려지면서 한동훈 전 장관 지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계좌에다가 많은 펀딩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즉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직군 문제에 대한 어떤 정책적 입장을 밝혔다면 그렇죠. 바로 6월이 호국 보훈의 날이지 않습니까? 예. 현충일이 어제였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정말 나라를 지킨 분에 대한 어떤 이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한상국 지금 이 영웅을 상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 좀 이 본인의 어떤 입장들을 좀 피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는 정확히 한 일주일 전쯤 돼서 한동훈 전 위원장 SNS 글은 직구와 관련된 오세훈 시장 관련된 약간의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얘기도 했었다면 오늘 저 한상국 상사 관련 그 해당 동화책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언급하니까 자막에도 일단 나올 텐데
그 모금 규모, 제작비 규모가 한 4배 정도로까지 급증을 했어. 여러 가지 좀 인기들이 좀 화제가 됐고 주목도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높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데 서정업 변호사님, 그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어떤 SNS 글 그리고 저 소개한 19분 만에 동화책 목표 금액도 돌파했고 이건 어쨌든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이제 한상국 상사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조금씩 전당대 출마 여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높여가고 있다 확률. 다만 아직까지도 전당대를 100% 나가겠다. 이건 단언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건 이제 방송에서 날마다 한 1%씩 출마 쪽으로 이게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는 이제 주위 환경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옛날에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진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하면 이게 이번에는 이제 그 안 놀 걸로 처음에는 생각했죠. 근데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후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도 안 되는 품격 없는 뭐 이제 그 폐쇄자 운운하면서 여기 애 운운하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조국 당에서는 아예 한동훈 특검법까지 발의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가장 이게 맞짱 떠서 싸울 만한 분이 국민의힘에 누가 있습니까? 맞부딪혀서 말씀하시죠. 예. 저는 그렇다면 한 위원장이 여러 정황상 상황이 자꾸 이게 출마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그래야만 이게 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흥행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없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명장을 뽑을 때 이순신 빼고 명장이 됩니까? 성군을 뽑을 때 세종대왕 빼고 됩니까? 세종대왕 없는 성군이고 이순신 없는 명장입니다. 예. 한동훈 없는 전당대회는 흥행이 안 돼요. 개인적인 말씀이시니까 제가 순학까지는 안 하겠는데 뭐 이순신 세종대왕 뭐 두 분까지 언급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주목도를 많이 높였고 그 유족들도 꽤 이 동화책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 이렇게 SNS 글도 올려주시고 고맙다는 취지 얘기를 했네요. 많이 관심이 많았던 얘기까지. 정치 얘기지만 정치 얘기가 아닌 듯한 이 동화책 그 관련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글쎄요. 아마 다 그때 그 사람이 있어서 그러겠죠. 가사에 있는 내용대로 그냥 비가 오면 비를 좋아하니까 생각나는 그 사람에 대한 걸 쓴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수 안 하면 누가 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좋게 봤나 봐요. 그래서 곡까지 만들어서 여자이니까라는 노래를 취입을 시키는 과정까지 저를 인도를 했어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었던 그 사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람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가수 심수봉 씨의 노래와 과거 인터뷰를 소환한 이후 허조연 변호사님, 어제 심수봉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과거 짝사랑의 당사자가 가황 나훈아 씨였다고 밝혔네요. 심수봉 씨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이 나훈아 씨라고 합니다. 예. 무려 8년 동안이나 짝사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나훈아 씨가 군대에 가서 위험한 임무에 투입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내가 대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이 노래는 참 이야기거리가 많은 곡인 것 같아요. 이게 심수봉 씨가 너무 프로같이 잘 불러서 대상 수상을 못했던 MBC 대학가요제 데뷔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훈아 씨랑 관계 있는 곡이기도 하고 또 저의 최애 애창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래 가사 중에요. 예. 그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이 부분 있잖아요. 더 부르세요, 계속. 괜찮습니다. 더 부르세요. 이게 저희 시간도 요청할 테니까 더 부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근데 요 가사의 주인공이요. 실제로 나훈아 씨였다는 거예요. 데뷔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나훈아 씨가 기타를 들고 병문안을 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줘서 그때 완전히 반했다는 거예요. 예.
예. 사실 그렇게 해주면 누구라도 안 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데뷔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이유가요. 예. 나훈아 씨가 사실 심수봉 씨 가수로서의 자질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기도 해요. 데뷔 전에 심수봉 씨가 호텔에서 노래 부르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나훈아 씨가 손님으로 왔다가 음반 취입을 주선해준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에 이 노래에 얽힌 이야기거리가 뭐냐면 이게 12.6 사태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노래라고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게 또 한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12.6 사태로 인해서 심수봉 씨 굉장히 뭐 출연 정지도 당하고 그때 당시 뭐 현장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시기를 일정 시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심수봉 씨가 얘기하기로는 이걸로 정신병원에 감금이 된 적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문 당하는 걸 옆방에서 들은 적도 있고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다 극복하고 84년에 다시 출연을 하면서 또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다음에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런 명곡들 많이 발표했잖아요. 데뷔곡으로 이렇게 50년 가까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고지현 변호사 진짜 애창곡 맞네요. 예. 그때 그 사람 이게 정말 유명한 노래인데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가황 나훈아 씨다. 이제 은퇴를 앞둔 나훈아 씨였다는 새로운 얘기까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얘기까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심수봉 씨의 과거 역사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는 유죄, 징역 9년 6개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관심은 기업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대북 송금이 인정되느냐, 인정된다면 그 성격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한 거냐 여부였는데요. 1심 판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었죠. 재판부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질타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구속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늘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불법 대북 송금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북한에 지원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지원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세 번 맙시다 우리가. 동의병 어때요? 손잡고 우리가 이렇게 말이야. 우리 이제 손 통일하면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액수는 대북 제재 대상이 맞느냐에 따라 일부만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 164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230만 달러를 신고 없이 국외로 반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계 액수는 394만 달러, 약 53억 원이 불법 반출됐다고 본 겁니다. 당초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자체적인 판단이었다며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평화부지사로 대북 관련 총괄을 하며 도지사 방북을 위한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직접 보고받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특위 특위팀이 이 대통령실에 6개의 질의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체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민감한 이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대통령실 답을 할까요?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위가 최근 대통령실 측에 김건희 여사 이슈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위 관계자는 지난달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했고 질문지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백서 특위에 따르면 대통령실 면담 대상자로는 당시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 6문항으로 이루어진 질문지에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이슈, 최상병 사망 사건, 이종섭 전 장관 문제 등 대통령실발 이슈와 정부 심판론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체제와 한 전 위원장 사퇴 요구 등으로 촉발된 당정 갈등이 총선에 미친 영향도 담긴 것으로 알려집니다.
저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아직 질문에 대한 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질문에 답을 안 하면 답을 안 했다는 것까지 백서에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선 백서 특위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면담도 조율 중입니다. 조정훈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소회를 준다면 백서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